네, 안녕하세요. 국어영역 강사 유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 문법의 끝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했던 게 아마 2018년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 가장 많이 힘을 쏟았던 강의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잘 준비해가지고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문법의 끝 기본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6월과 9월 수능의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얘네들의 개념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있어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풀어서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문법의 끝 강의로 유명한지 이 교재로 유명한지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 파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잘 잡혀야 중세국어 문법까지 수월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숫자 5가 지금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미로 같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5초 내에 이 미로의 길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점이 여기네요. 우리가 이 지점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나갈 출구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길을 계속 헤매다가 언젠가는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문법의 끝 교재였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지도가 필요한 이유, 요즘에는 이제 사실 구글맵이 있으면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구글맵이 없으면 여행을 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형태소, 구개음화, 사이시옷, 합성어, 피동, 사동, 파생어, 전성어미 이런 개념들을 문제에서 맞닥뜨렸을 때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면 거기서 턱 막히게 되고요. 사실 그 말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국어 전 영역 파트 중에서 문법은 유일하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또 거꾸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개념이 있어야지만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배경 지식이 있고 개념이 있다면 더 쉽게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막막하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개념들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기출 유형들을 좀 알고 나면 그래, 이런 것도 나왔구나.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됐구나. 이런 예외들이 나왔네? 라는 것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미로를 헤매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구조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의문에서도 의문의 변동 파트를 먼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지금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교재에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다른 교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교재는요 사실은 독학용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교재를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정말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자세한 해설들을 덧붙였는데요. 개념이 머릿속에 흩어지지 않도록 그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들까지 일부러 다 선별해서 넣었어요. 랜덤으로 또는 그냥 시대순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만 쫙 잡아가시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요 앞에 이게 지금 전체 문법 개념 구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선생님 거미손도 마찬가지고요. 문법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인출해내시고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시려면 체계가 잡혀야 돼요. 머릿속에 구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놔야지 이게 인출이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차가 막 나열이 되어 있고 그냥 그거대로만 쭉 외우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 체계들을 다 잡았습니다. 이게 목차예요. 표를 먼저 잡고 그 순서대로 내용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사이드에 페이지만 적어놨을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매 챕터가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는 지금 종이를 낭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 챕터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개념들을 잡아가려면 전체 챕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맨 위에 다시 또 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차에 나와 있던 표인데요. 이 부분들이 전체 체계를 잡는 부분들을 다시 넣어서 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매 페이지에 가장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배우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지금 음운 중에서도 음운의 변동 파트를 하고 있고, 음운의 변동 파트 중에서도 음운의 교체, 그리고 음운의 축약, 음운의 탈락, 첨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정말 허투루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교재는요, 단권화를 목적으로 한 교재입니다. 선생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의를 들으셨어도 상관이 없고 선생님 강의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법의 끝 하나만 푸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BS 교재, 이감이 됐건 여러 사설 문제들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문법은 사실 많은 문항들을 보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하나씩 넣어서 개념들을 넣어놔야지. 비음화를 딱 들었어요. 그죠? 비음화라는 개념이 딱 머릿속에 펼쳐졌는데, 아니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책이 문법의 것도 생각이 났다가 EBS도 생각이 났다가 다른 사설책도 생각이 났다가 누구 선생님 인강책도 생각이 났다가 하면 이게 인출이 안 되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끝이라는 거죠. 분명히 알고는 있고 어디선가 들어는 봤고 내가 특강도 들었고 인강도 들었고 교재를 도대체 몇 권을 풀었는데 이상하게 문법 계속 틀리고 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꼭 요약해 두세요. 그리고 많은 교재 필요 없습니다. 많은 교재 풀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풀었던 것들을 꼭 한 권의 교재에다가 다 넣어서 정리하세요. 다 필기를 베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내용들을 한번 쫙 모으다 보면 문법의 끝에 다 있네? 라는 걸 일단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예문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하나로 다 정리해 두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꾹꾹꾹꾹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교재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의문론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 왜냐면 지금 언어와 알미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순서대로 그냥 다 넣었는데요. 얘는 실제로 그렇게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부분들도 선생님이 다 써놨어요. 문법의 끝에 보시면 페이지 옆에다가 얘가 몇 년도 몇 월에 어디에서 어떤 개념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걸 다 보여드렸는데, 얘는 지금까지 비문학에서만 출제가 됐었고 지금까지 그냥 개념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라든지 자의성이라든지 이런 기호성이라든지 특징들이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졸리실 때 한번 쭉 읽어는 보시고요. 네, 아니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실제로 개념을 꾹꾹 다져나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의문론 파트부터예요. 크게는 의문의 체계와 그리고 의문의 이런 변동을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의문의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의문의 변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의문의 체계를 잘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바로 변동 강의부터 오픈을 하는 거고요. 체계는 여기 지금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포토샵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해가지고요. 지금 의문론 파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사실 선생님 캐리커처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캐리커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정장을 입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쉬운 팁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장 입고 있는 애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중요해 라는 표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020학년도 문법의 끝
텍스트 기준으로 하자면 23페이지에 지금 바닷가 횟집 많이 와라 해가지고 의문 자음 체계표를 외우는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의문의 변동 보면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6페이지고요. 네,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페이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음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도 해당이 되고 한글 맞춤법에서도 해당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루는 반면에 모음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설모음화 하나 정도인데 실제로 전설모음화 자체도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좀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것 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모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중모음 안에서 반모음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맞춤법 규정까지 같이 넣어놨잖아. 이중모음 하단에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5항에 해당하는 이 개념들 다만 1, 2, 3, 4는 별표해 두시고 꼭 케이스별로 잘 알아두세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운소 나와 있는데 운소 같은 경우는 비분절 의문이어서 의문의 장단이나 높낮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얘네들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부터 기출문제가 쫙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먼저 수능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 문항은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문제가 모의평가예요. 일부러 컬러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이 음원 파트에서 나왔던 것부터 이렇게 나눠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문제 푸시면 가장 최근의 경향부터 차근차근 잡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재 활용법을 마무리 짓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요 2번 정도는 회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소 그리고 3회독 정도, 4회독, 5회독 정도 해주시면 분명히 문법 100점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1회독, 2회독 하는 기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1회독 하실 때는요 개념부터 보세요. 개념 설명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문제를 풀어. 네, 파란색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모의평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끝까지 한번 쫙 푸세요. 그 다음에 2회독 때는 먼저 문제부터 풀어. 네. 근데 이 문제는 이번에는 빨간색을 푸세요. 빨간색 뭡니까? 수능이잖아요, 수능. 그치? 네. 그래서 수능 문항들을 한번 쫙 풀어보시고, 이런 게 진짜로 출제가 되는구나. 중요한 건 수능 문제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능 문제가 틀리건 맞았건 간에 다시 개념은 봐야 돼. 알겠지? 네. 2번 정도 보는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들. 네. 다시 보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요 정도 2회독 정도는 반드시 개념과 문제를 세트로 해서 보시고 3회독부터는 틀린 부분만 보셔도 되고 개념에서 잡았던 부분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별한 예시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2회독 할 때는 알겠지? 네, 요 순서에 맞춰서 푸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념들을 쫙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짚어가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의문 파트에서는 의문의 체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기본이었던 거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의 변동이 실제 시험에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항들로 출제가 됩니다. 의문문 파트에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금방 끝내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기준 잡는 방법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의문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문의 변동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보셔도 좋고요. 비음 하나, 유음 하나, 구개음 하나하나의 개념들이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한 번에 쫙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의 끝 교재 되게 두껍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3, 4일밖에 안 걸린다라고 선생님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거 가지고 특강할 때도요. 실제로는 거의 3시간 안에 전체 내용들을 다
다 다룹니다. 근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들을 잡아드릴 거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복습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어차피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문법의 끝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데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항들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로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의문의 변동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느 파트가 됐든지 간에 선생님은 국어를 절대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네가 알아서 외워라,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이것만 봐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든지 간에 시험장에서 인출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들을 넣었을 때도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의문의 변동 중에서는 교체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전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다음에 들어가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실제로 교재에서도 맨 위에 보시면 역시 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표 안에서도 체계들을 좀 잡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의문론 파트 중에서도 의문의 변동 파트를 보도록 할 거고 의문의 변동은 크게 교체와 축약, 탈락, 첨가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교체 같은 경우는요, X와 Y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언어학에서 쓰는 기호인 건데 얘가 A고요. 그죠? 여기서 A가 있었다라고 하면 B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교체로 받으시면 되고 축약 같은 경우는요. 이 개념이 A하고 B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이 됐을 때 근데 그것이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축약 같은 경우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기준들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탈락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X와 Y 안에서 A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예 생략이 되는 형태 그냥 X와 Y만 남은 형태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X와 Y 안에 겹받침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A와 B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A만 남던지 아니면 B만 남던지 그죠? 둘 중 하나가 탈락한 케이스가 될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첨가 같은 경우는 X하고 Y 요 상황에서 없었던 의문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개념들이 들어갔을 때를 첨가라고 보니까 일단 이렇게 개념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교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체에서도 지금 종류들이 좀 많은데요.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해서 비음화랑 쭉 개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기준들을 좀 잡아가면서 보세요. 선생님이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전체에 들어가는 정보들은요, 다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하나 이렇게 꺼내 두시고 한번 싹 적어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좋고요, 마무리 지을 때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지 마세요, 제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 더 중요한 거니까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풀고 나서 한번 얘네 4개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채워 넣어 봐봐. 너 채워 넣을 수 있고요. 채워 넣었다라고 하면 너 이제 문법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전체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그래요. 그냥 외우지 마. 그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 변동은 목표가 있고 원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발음의 편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의 명확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들의 관계는 5월이고요.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 발음이 편하게 가든지 아니면 불편하게 가도 되는데 표현을 똑바로 하든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의문, 발음의 편이라고 했으니까 발음이 불편해서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발음이 불편한 조건 뭐 있을까요? 자, 바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지? 그리고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 중에서는 발음이 더 불편한 건 뭘까요? 당연히 국물 발음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왔어요. 그쵸? 우리말에 있어서 자음 뒤에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 보시면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오고 다시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자음이 왔네요.
문제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요.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는 지점이요. 그치? 이 부분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얘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즉, 첫 번째 발음이 불편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요? 자음과 자음이 충돌했을 때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네, 첫 번째는 발음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쫓아서 가든가 아니면 표현이라도 똑바르게 한번 해보자 라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 두면서 봐주세요. 이게 15년도 수능에서 B형에서 오답률 1위, 문법이 오답률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이런 애를 틀리진 않아요. 그죠? 근데 걔네가 왜 일어났는가를 묻는 문제를 너무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요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표는요, 의문체계 표. 선생님이 앞에서 그죠? 네, 포토샵을 열심히 했었던 그 표인데 보시면 외울 때요. 사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순서에 안 맞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문법의 끝을 13년도, 14년도 이때부터 출판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첫 해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였던가? EBS에서 한동안 이 순서로 바꿔서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좋아했죠. EBS가 내 것도 봤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나는 일부러 틀리게 한 거야. 왜 일부러 틀리게 했냐면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정도 소리가 파찰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라인 전체만 움직인다면 그러면 외우는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치? 얘가 중간 정도의 소리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읒이.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서 학생들을 외우기 편하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바닷가, 네, 횟집, 많이 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얘는요, 이 표는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표는 그냥 외워야 된다면 이렇게 3초 안에 그냥 싹 기억이 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들을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를 크게 범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얘네 지금 지읒이 혼자 있잖아. 그치? 이 위아래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바닷가 횟집 많이 하라 라고 외워주시면 네, 3초 안에 이제부터는 이 표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재 상단에 이런 표가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넣어둔 게 아닙니다. 너 지금 전체 중에서 여기 배우고 있어. 네, 라는 거를 계속 짚고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잘 잡아가 주세요. 자, 먼저 음운의 교체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겁니다. 그죠? 네,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음절 말에 이렇게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뭐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못 틀리진 않아요. 근데 14년도 6월에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네, 여기 정도는 나와요. 기본인 거, 그지? 네. 우리가 사실 이 시점에서 근데 어느 시점에 이걸 볼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뭘로 나왔었냐면 네, 이게 기억 리을 비읍으로 해서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14년도 6월에. 물론 제일 처음 문법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나왔던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딴 게 아니고요. 이 가느다란 물방울, 그죠? 이 7개의 음운들 중에서는 사실 얘네가 이제 울림소리를 제외하면, 그죠? 네, 울림소리 얘네를 제외하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남잖아요. 그지? 안 울림소리. 사실은 네, 나머지 음운들은 다 얘네로 대표음화 됩니다. 그쵸?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지? 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런 애, 그죠? 이 쌍기역 같은 경우 기역으로 되는 건 이건 교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리을 비읍에서 비읍만 남았다라고 하면 걔는 탈락이지만, 그지? 네, 그런 것들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이런 거 틀릴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 뭡니까? 55단,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그지? 네,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걸 기억해요. 뒤에 실질 형태소라고, 그치? 그리고 얘는 형식 형태소라고요, 그죠? 네, 아시겠지만 요렇게
연음이 되는 것은, 연음은 음운의 변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것만 좀 주의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나왔을 땐 어떻게? 네, 여기서 먼저 음절 말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연음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후행하는 경우인지 형식 형태소가 후행하는 경우인지 그거를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하는 예시로 나온 지금 조항들이요. 그죠? 네, 어디만 체크하시면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쵸, 보이는 거 뭐 있어? 네, 쭉 가다가 조사, 어미, 전미사만 밑줄. 무슨 말이야? 형식 형태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음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옷이 깎아.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뭐? 조사, 어미, 전미사. 그치? 네, 얘네들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나요, 이제? 네, 그쵸. 쭉 보시면 그냥 짝 다 외우라가 아니라고, 그치?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아예 대놓고 연음이라는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 어려울 것도 없고요. 네, 이전에도 초창기에만 출제가 됐던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보셔야 되는, 그죠?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화 파트로 이제 범주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음운의 변동의 목표요. 그죠? 네. 음운 변동의 목표는요, 항상 매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발음의 편의 또는 표현의 명확성이라고 했어요. 둘 중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음화부터 하도록 할 텐데,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요? 발음의 편의, 음운의 변동은 첫 번째로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어떤 자음과 어떤 자음이 충돌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비음 화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멘트야. 뭐? 화요, 화. 어머, 한자를 썼어. 그치? 네, 한자 왜 썼냐면 델화자인데요. 델화자가 나오면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음아, 그쵸? 여러분들이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미음, 니은을 만나서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백날 외워도 떨리는 상황에서는 이 간단한 멘트가, 이 간단한 정의가 안 떠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얘를 기억은 해. 근데 처음부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더라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되는 것을 뜻해요. 덜 화자잖아. 저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럼 너는 아직 선생님이 아니야. 그치? 네.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표를 다시 보시면 여기 비음이 어딨나요? 비음 여기 있어요. 그치? 네, 즉 비음화라고 하면 뭐라고? 비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비음이 되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보면 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중에서 발음하기 더 편한 건 뭘까요? 당연히 울림 소리야. 여러분들 이거 안울림 소리, 그리고 실제로 안울림 소리는요, 목에 대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성대 울리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지금 울리게 발음했어. 어떻게? 비읍이 아니고 부라고 했어요. 비읍에다가 안울림 소리에다가 뭘 했어? 모음이요, 모음. 의요. 그치?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럼 누구로 바뀐다고? 당연히 울림 소리로 느껴지게 돼요. 왜? 실제로 발음하면 이런 애야. 네, 이거 소리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라고 해서 울림 소리로 소리를 밀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안울림과 울림이 충돌하면 뭘로 바뀌려고 한다고? 울림으로 바뀌려고 해요. 그래 놓고 보니까 비음 뭡니까? 미음과 니은과 이응인 거야. 그래서 안울림이었던 애들 중에,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중에서 이 라인이 그대로 맞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파열음이요. 요거 세 개가 쭉쭉쭉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아, 네가 그래서 파열음이었구나 라는 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면 돼. 아, 그래, 바닷가 많이 와구나. 이렇게 해서, 그죠? 네, 태용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내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네,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나왔었던 국물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국물 이런 애들 자음끼리 만났을 때 불편하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울림이 당연히 바뀌어야 될 텐데, 그치? 그러면 이 안울림은 기억이 파닥카였고 걔가 네, 많이 와 요렇게 돼서 이응으로 내려와 하니까 국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바뀐 지점만 체크하세요, 그치? 바뀐 지점만 해서 비음 아니었던 애가 비음이 됐다, 오케이? 그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합은 뭐라고? 안울림과 울림이 만났을 때 울림으로 바뀌려는 현상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알겠지? 네. 비음아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 쭉 정리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맞춤법 조항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같이 기억해도 제발 너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기 때문에 얘네 싹 다 외울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번호나 해. 그래서 받침 기역과 디귿과 비읍인데 이 기역, 디귿, 비읍은 그냥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라 이렇게 대표만 되는 애들까지 다 함축하는 거구나 라는 거 봐두시고 그러면서 예시까지 확인 쭉 해두세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책 넣는다 이런 애들 붙임의 조항들도 괜히 넣어드린 거 아닙니다. 같이 연결해서 봐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2번 해가지고 히읗의 발음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비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 같이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또,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네,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사실 비음화를 내가 일부러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되는 현상이라고 원리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저렇게 파열은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죽어라고 외워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얘는 뭔가요? 라고. 근데 나는 놀랬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 대형 출판사에서도 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뭐 책을 또 내고 싶은데 뭐 계약 기간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시냐 이래서 근데 저는 오르비에서 계속 이렇게 낼 겁니다 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되게 대형 출판사고 그 다음에 되게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인데 그냥 그러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계약 안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 부분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백노가 되는 것은 이거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거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뭐겠냐 비음하죠 라고 했더니 비음하는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이러면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국문학을 전공을 해서 심지어는 문법 교과서를 쓰겠다고 문법 자습서를 쓰겠다고 하시는 분조차도 이 개념을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워할까. 특히 EBS에서는 1번 케이스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외우는 거야. 똑같아요. 바뀐 지점만 봐. 틀린 그림 찾기야 뭐 이 부분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 보니까 얘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 비음이 아니던 앤데 비음이 됐을 뿐이야. 그럼 비음화 한번 일어났고 비음화 일어났으면 교체고요. 그치?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니은은 비음인데 리을은 비음이 아니에요. 그치? 그럼 비음 아니던 애가 역시 비음이 됐어. 네, 비음화 2번 일어난 거고 교체 2번 일어난 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한다면 그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또 얘도 역시 뭐야? 이유는 불편해서예요. 불편해. 왜? 여기서도 지금 아까 2개 충돌했을 때 근데 안 울림 울림이었잖아 이때는. 그치?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울림 안에서도 백로 같은 경우는 힘든 거예요 발음이. 그죠? 그러면 이응이 내려오든지 둘이 같은 라인을 맞춰서 그지? 네. 그래서 벨로라고 하든가 그지? 네. 그럼 의미가 아예 안 통하지만 어쨌건 아니면 리을이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서 백로라고 하든가 라고 하면 발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것 뿐입니다. 위에서 내려왔건 밑에서 올라갔건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됐다고요. 그것만 보면 돼. 알겠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이해하고 보라고요. 제발. 알겠어? 자, 여기서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까? 지금 여기가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난로가 나왔습니다. 그죠? 난로와 천리가 나왔어요. 비음아 맞아 틀려? 아니야. 그지? 바뀐 것만 보세요. 그죠? 네, 니은이 리을로 됐어요.
리을은 유음이야. 뒤에서 해야 돼. 그치?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이 됐다고요. 그죠? 이건 유음화예요. 근데 이거 왜 설명했을까? 네, 여기요. 다만이라고 하면서 나왔잖아. 의견 난이래. 리을인데 니은으로 바꿨어. 그럼 얘는 뭐야? 비음화요. 그냥 그거라고. 알겠어? 네. 나와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로 기억해. 오케이? 얘네들은 다 비음화에 해당한 얘들이고 어려운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고요. 알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 일부러 예시를 다 쭉 넣어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네,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음화는 같이 할게요. 네, 비음화, 유음화는 같이 하고 국유음화랑 경음화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봤기 때문에 유음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똑같은 원리겠죠. 그치? 뭐겠어? 유음이 아니던 애가, 그치?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이 되면 돼. 근데 우리 아까 비음화는 기본적으로는 안울림과 울림이 충돌했을 때였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울림과 울림이 충돌했을 때 요때 바뀌는 현상입니다. 근데 또 울림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음운의 변동의 목표는 뭐라고? 발음의 편의가 아니면 표현의 명확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도 지금 발음의 편의 때문인 건데 네,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쭉 해서 니은이 내려왔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문법이 되게 랜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 안에서만, 이 라인 그대로만 움직인다니까? 근데 시옷은 어때요? 옷이라고 하면 우리 디귿으로 발음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디귿은 다시 니은으로 바뀌잖아. 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니은 바뀔 리을 자리로 올레가 없어. 네, 그래서 요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 지금 나왔었던 예시들 같이 엮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비음화, 유음화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엮어서 보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걔랑 같이 연결해서 봐주세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된소리대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된소리대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만 또 한글로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경음화라고 넣어뒀는데 왜냐면 전 시간에 배웠었던 비음화와 유음화와 똑같은 특성입니다. 얘는 경음이 아니었던 애가 또 역시 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고 있는데 국외음화는 선생님이 뛰어넘었어요. 왜냐면 비음화와 유음화, 경음화가 일단 발음의 원리의 특징들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음끼리 충돌했을 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얘는 자음끼리 충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상에서는 교육과정상의 순서대로 넣어둔 거니까 일단 차례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네, 교재에서 여기 선생님이 한자를 써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자는요 이 뜻을 외워라가 아니고 크게 보라는 거죠. 경음이 아니었던 것이 경음이 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봐주시고 얘는 우리가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울림과 안울림이 충돌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는 울림과 울림이 충돌했을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네, 안울림과 안울림이 충돌을 했을 때, 그쵸? 네, 이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또 자음과 자음이 충돌한다 라고 하면 네, 이때는 반드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은 목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하나는 발음의 편의였었고 두 번째는 또 표현의 명확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 둘 중에 하나로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앞에 비음화, 유음화는 다 발음의 편의였거든요. 발음을 편하게 발음하려고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얘는 어떤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정의는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또 영혼의 어감과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쭉 케이스별로 써놨는데 이렇게 해서 쭉 외우면
외워지겠냐고.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문 보여드리면서 어떤 원리로 얘가 구성이 된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경음인데 경음은 뭐라고? 된소리라니까요. 그죠? 여기 지금 된소리는 얘네들이 있어요. 된소리 되기라고 하면 된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된소리 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예문으로는 이런 애요. 그죠? 네. 자, 얘가 이제 좀 흔한 경우인데 사실 얘를 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발음이 불편할지는 예상은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죠? 어디에요? 아까 비음화에서 유음화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에서 여기였었어요. 자음끼리 충돌한 부분, 그죠? 네, 여기에서 분명히 발음이 불편해지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발음이 변동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 국밥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울림이어서 굉장히 발음이 불편해요. 이 발음을 편하게 하려면 우리는 알고 있긴 해요. 어떻게? 기역은 쭉 내려와서 이응으로,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해서 이렇게 울림으로 바뀌면 제일 편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꿔봤어. 그랬더니 기역은 뭐가 됩니까? 이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요, 미음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 발음이 붕마비 됐죠. 자,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만 이건 지금 첫 번째 원리였었어요. 의문의 변동의 원리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예, 발음의 편이죠. 그치? 발음 편해졌나요? 국밥이라고 하면? 네, 발음 편해졌어요. 그죠? 근데 아주머니 여기 국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아주머니가 알아들으실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요. 발음이 편한 것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국물처럼 그냥 국물이라고 하나 국물이라고 하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탈락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남아있는 원리 뭐예요? 두 번째 원리가 남아있죠. 얘는 표현의 명확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또렷하게 발음해보자 라는 건데 그랬을 때 얘가 뭘로 바뀝니까? 네, 바로 국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얘는 더 분명하게 하려고 얘는 쉽게 갔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더 불편하게 갑니다. 그럼 국밥이라고 하면 아주머니 여기 국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는 의미가 통하죠. 그치?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네, 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은 확인이 되셨고 근데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니 그럼 국밥이라고 하면 그게 더 편한데 굳이 국밥이라고 하면 네, 막 숨을 참으면서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기했죠. 의문의 변동은 원칙이에요. 얘는 랜덤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해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1번이 탈락했으니까 2번으로 온 거지. 이 둘 중에 해당하지 않는 예문이다라고 하면 걔는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되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으나 네, 실제 문법 체계는 굉장히 견고하고 네,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만 파악하시면 예문들이나 현상들은 바로 뚫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그냥 예문들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원리나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케이스별로만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머릿속에 넣은 다음 시험장에선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리들을 꽉꽉 넣어두시고 얘는 안울림과 안울림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편리한 발음으로 갔더니만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원리로 가게 됐던 거구나 라는 것들 원리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직 하나의 경우의 수가 더 남긴 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네, 일단 안울림도 있지만 새신을 신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걔는 보면 앞에가 울림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안울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조건을 줄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용언의 어간에만 네, 왜냐면 용언의 어간이 아닌 경우에는 의미가 또 통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정하는 건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죠. 네, 신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치? 네, 새신을 신다. 원래 얘는요, 보자마자 신다. 발음 되는 것 같은데 하지 마. 하지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음이 충돌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비음에 있어요. 그죠? 근데 디귿은 네, 여기 지금 안울림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1번 원칙에 맞춰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세신을 신나가 됐어요. 의미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걸 빼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네, 세신을 신다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만 네, 이게 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용언의 어간의 활용에만 한정하는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자음과 자음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완성이 됐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기출에서 다뤄졌던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두시는 게 좀 좋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케이스들을 번호를 좀 매겨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적인 전체 원리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어느 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치? 네, 23항이요. 여기는 안울림과 안울림이 충돌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을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해드렸던 국밥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치? 네, 여기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항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용언의 어간이죠.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또 이렇게 안울림 자음 소리들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건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보시면 25항인데 25항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얘네들이 발음되는 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으로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항이 별표를 해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가 한자어가 나왔잖아. 그지? 한자어 관련된 조항은 사실은 거의 다뤄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우리 국어의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들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건 한자어도 국어 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이 이미 되어버린 한자어 같은 경우는 기억은 해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갈등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갈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케이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형 어미로, 네.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죠? 네, 여기 연결되는 또 안울림 소리가 자음으로 이어지게 되면 역시 또 된소리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네, 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한자어와 관형사형 어미인 리을이 붙었을 때 케이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에서 계속 기출이 됐었으니까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말은 또 거꾸로 하면 그렇게 강조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이제 기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봐두세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항별로 문법들 다 넣어서 예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넣어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8항이나 그 다음에 12항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은 원리니까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웠던 거 아니니까 일단 자음과 자음의 충돌에서는 여기까지로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 그냥 쓱 이어서 보지 마시고 얘네들까지는 자음과 자음 충돌이었었고 국외음화는 또 다른 케이스였구나 라고 생각해 두세요. 그럼 이제 다음 국외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외음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는 현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조금 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원리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이후에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가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중요해요. 네, 하여튼가. 네, 선생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현상을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디귿,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 되는 현상,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 정도로도 국어만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도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뒤에 문법들을 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원리로 내가 하나하나의 현상들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고 잡아가시는 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국외음화를, 그리고 언제가 됐든지 간에 문법 파트 전체를 정리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거창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이가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신 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외웠을 때 당연히 고3 학생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지금 들어왔던 친구들 대뜸 외우려고 하면 왜?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일단 고3은 그냥 외우자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얘네들이 머릿속에 남으려면 도대체 왜 일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집중해서 봐야 될까,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요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었죠. 우리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에 나왔던 음원 파트에 바닷가에 좀 많이 알아, 걔는 꼭 외워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써먹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지읒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물론 이제 쌍지읒으로 가지는 않고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표만 봐서는 사실은 어떤 원리인지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이렇게 오늘도 또 1페이지로 어떻게 그린 거야? 네, 자,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데 뭐 어떻게 희한하게 생겼네요. 자, 해서 착한 사람들은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치아고요. 네, 그 다음에 입술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굉장히 이제 과잉을 해서 그렸지만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순서대로죠. 발음할 때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이렇게 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미음이나 비읍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혀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그지? 내 치아 바로 뒤에 닿아서 나는 현상, 나는 소리가 디귿과 니은 요런 겁니다. 느, 드, 그죠? 네, 지금 뭐 스, 느, 뭐 이런 애들 다 요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면 지읒이, 그지? 네, 요렇게 즈 하면 요쪽이잖아, 가운데, 그지? 네,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린 입천장 하면 이제 목구멍에 목젖 있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혀가 완전히 누웠을 때, 그지? 네, 기역과 이응 이런 애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히읗은 이렇게 지금 이 목구멍인데 이상하네요, 그죠? 네, 뭐 혹이 좀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지금 성대에서, 그죠? 네, 목청에서 나는 소리, 이렇게 나는 소리가 이쪽에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디귿 티읕은 이쪽 라인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혀가 치아의 맨 앞에 닿아가지고 드라고 발음이 나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뒤에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이 돼서 일단 가티라고 발음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려고 해서 보니까 발음이 가티라고 하면 되는데 불편했던 거야. 근데 불편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어야 됐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음운의 변동은 발음이 불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자음은 우리말의 특성상 원래 불편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되기를 다 같이 정리를 했던 거고, 이렇게 얘는 지금 자음, 모음이에요. 그럼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발음을 해보니 티읕 같은 경우는 디귿과 같은 위치니까 이렇게 맨 앞입니다. 혀에서 T라고 했을 때, 그죠? 네, 제일 앞에 누웠다가, 근데 문제는 뭐야? 이도 있잖아. 이 발음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혀가 눕게 됐던 거예요. 그럼 총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만큼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즉, 혀 안에서는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T라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으니까 이만큼이나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네, 좀 줄여보자. 조금만 움직여보자. 그래서 치가 됐던 거죠. 여기를 치읓으로 바꾸게 됐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제 그치? 네, 훨씬 더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이 편해졌잖아. 네, 그럼 얘는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이 됐던 거죠. 이해했어?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작업인데 이제는 좀 선생님 신뢰 받을만 하죠? 네, 그럼 선생님 좀 믿어보세요. 자, 할머니한테 시골에 가서 슈퍼를 가가지고 할머니 기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름.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얘는 구개음화 현상 일어난 거 맞아 틀려? 자, 방금 전에 얘는 구개음화 현상이 맞았고요. 그치? 네. 같이라고 했을 때 얘는 구개음화 현상 맞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름이라고 하면 얘 맞습니까? 맞아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만두 가게에서 하필 만두네? 네, 만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수능 끝나고. 근데 갔더니만 나는 만두를 진짜 배 터지게 먹을 줄 알았더니만 아니 만두를 안 주시고 그냥 식대를 시급으로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획적으로 한 달 뒤에 그렇게 만두 10개를 훔치고 나가다가 사장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해서 잡혀가지고 경찰서 온 거예요. 뭐야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그치? 네, 하여튼간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잡혀온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너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배고픈 거는 그렇다 쳐요. 지금 한 3일 굶었어. 나만 굶은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이 지금 막 다 굶은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애를 하나를 이렇게 잡고 막 손 디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막 뛰었어. 근데 사장님이 또 너 뭐하니? 이래가지고 잡혀서 이렇게 또 경찰서에 온 애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죄목은 뭐예요? 얘네 지금 뭐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한 명은 사기죄고 뭐 한 명은 살인죄고 이래요? 아니요. 둘 다 절도예요. 그치? 팩트는 어쨌건 절도예요. 근데 이 형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초범이냐, 그치? 뭐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그리고 10개냐, 1개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조합했을 때, 그치?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건 이들은 둘 다 절도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구개음화 했잖아, 비음화 했잖아, 유음화 했잖아. 계속 뭘 생각하라고? 디귿티읕 좋고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원리인지 좀 생각해달라니까. 자, 바뀐 부분만 보세요. 여기 지금 티읕이었다가 치읓으로 바뀌었어요. 예, 구개음이 아니었던 애가 구개음이 되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구개음화가 된 거야. 마찬가지야. 지름이라면서. 그죠? 근데 그럼 얘도 구개음 아니었던 애가 구개음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구개음 하는 맞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거 본 적이 없죠. 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니까. 왜 발음하면 안 될까? 기라고 발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혀가 안 움직여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제일 편한 발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굳이 우리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발음을 바꾼 거였는데 아니 이미 편한데 굳이 얘를 바꿨어. 거꾸로 지름으로. 그러면 일단 쳐다보는 거죠. 그래 너 발음이 편리하지 않게 갔으면 두 번째 원리 때문에 그랬구나. 표현의 명확성 때문에. 근데 표현 명확해졌습니까? 말 더 못 알아듣게 됐는데요. 즉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네, 얘는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사투리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둘 다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법적인 거니까. 근데 얘는 명분이 없어. 이유가 없다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소리야. 그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절도가 일어났으니까 절도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쓰지 마. 사투리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라고.
이게 여기에서만 쓰이지 않아요. 뒤에서도 마찬가지, 규칙 활용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도 그냥 예시를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의 어떤 원칙과 원리를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케이스를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표에 그려놓은 요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귿과 그치? 네, 디귿과 이응 라인, 이 라인까지 여기까지 움직이면 혀가 요만큼이나 움직여야 하지만 지읒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요만큼만 움직이면 돼서 네, 요만큼이 지금 절약이 됐다라는 거죠. 안 움직여도 되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발음 편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요렇게 아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평생 안 까먹을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국의 음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국의 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부자가 입구자입니다. 네. 그리고 개는요. 네, 덮개, 천장 개자고 음은 소리 음자예요. 여기 있잖아. 입천장 소리요. 그치? 네. 근데 원래 구개음은 경구개음이거든. 근데 경이 딱딱하다, 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 센 입천장 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센 입천장 소리가 되면 그게 바로 구개음 화입니다. 알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케이스만 좀 기억해 두시고 어려운 것들 있으시면 잘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얘네들은 뭐 기본 케이스이고요. 붙임까지 연결해가지고 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현상에서는 이 정도는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게 되셔야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중세문법까지도 자유자재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구개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탈락과 축약, 첨가 이런 것들 남았는데 그 중에서 아시겠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강의에서도 들어보신 적 없을 아주 쉬운 꿀팁으로 좀 원리부터 또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 그리고 나머지 의문현상들 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사이소리 현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19년도 6월에 출제가 됐고 또 그냥 출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고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사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제발 원리부터 좀 기억해 가면서 봐주세요. 선생님이 진짜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 라고 싶은 것들 지금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 여기 문법의 끝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기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요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한번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사이 시옷이 아닙니다. 사이소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일단 먼저 봐두시면 될 텐데 개념으로는 이렇게 지금 쭉 써 있는데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은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사이소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발음법입니다. 그리고 사이시옷 같은 경우는 표기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더 빡센 거,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표현법은 어떤 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네, 얘를 가지고 물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막 발음을 밟다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 그치? 네, 물론 내 친구 조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쟤를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 너도 못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발음이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요렇게 쓴 거야. 너 발을 밟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러면 조금 부끄럽죠, 그치? 내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직업병이긴 한데 선생님이 좀 오그라들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혼자 고민을 해요. 이거 굉장히 국어 선생님을 괴롭히는 방법인 거야, 그치? 이런 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미치겠어. 이런 거 보면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런 문자 보내면 진짜 미치겠어요. 자, 어쨌건 이런 거 안 돼.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발음법이 훨씬 더 편하고 그죠? 발음법이 훨씬 더 범주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법이 더 추가되는 거다라고 봐두세요. 알겠죠? 네, 어려운 얘기지만 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얘네들은요, 중요한 건 얘네들은 발음의 편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단어가 결합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기억하기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두 개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이소리 같은 경우는요, 뒤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뒷단어에. 사이시옷은 앞단어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완전 쉽지, 그치?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소리에서 네,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 일단 크게 보면 뭐가 있을까? 네, 자음 모음이요. 네, 그래서 두 개가 하나는 첫 번째는 1번, 2번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두 개가 결합을 했는데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뒤에 그럼 또 뭐가 봐야 돼? 모음이 오는 경우죠. 네, 이렇게 나눠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가지고 네, 하나하나 보자면 배하고 사공이 결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발음해 보세요. 배하고 사공 했을 때 발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네. 얘는 배사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요. 왜? 불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치?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이고. 그럼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배사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발음하는데 지금 편하잖아요. 그치?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때문에 얘네가 지금 결합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치? 배와 사공이 결합했다라는 것 때문에 뒤에 단어가 처음 시작이 자음이고 그 중에서 안울림 소리다라고 하면 얘를 경음화시켜서 이렇게 배사공이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당연히 문법 현상으로는 뭐겠어요? 네, 교체에 해당이 되죠. 경험화 일어난 거 맞아요. 알겠지? 배사공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디요? 솜하고 이불이 합쳐지게 됐어. 자, 이거 발음하기 편한 거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제일 편할까? 네, 그냥 솜이불 하면 제일 편해요. 그쵸? 그냥 이어가지고 솜이불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두 개가 합쳐진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개 합쳐진 지점에서 뒤에 시작이 이번에는 모음이 합쳐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니은을 넣어줘요. 뜬금없이 니은이 들어가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아, 요 앞단어랑 뒷단어가 네, 결합한 거구나. 솜하고 이불이란 단어가 결합한 거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니은이 첨가된 거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문법 현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얘는 교체고 얘는 첨가입니다. 그치? 근데 원리를 기억을 해달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일단 얘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 발음법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여기에다가 지금 얘네들 중에서 이제 표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밑에다가 뺄게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이제 사이 시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왜냐면 얘가 먼저 적용이 된 다음에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사이 시옷 같은 경우는 자, 그랬을 때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어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앞부분을 봤는데 그치? 네, 여기 지금 다 두 개가 결합을 했잖아. 그래서 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미음이 있죠? 그럼 너는 탈락이야. 시옷을 쓸 곳이 없어요. 중세 국어는 여기 그냥 쓰죠. 이렇게 써버려. 그치? 근데 현대 국어는 그런 단어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탈락이고. 그럼 뱃사공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빈자리니까. 그치? 네, 여기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뭐야? 고유어와의 합성어요. 네, 요거를 가지고 19년도 6월에는 정확하게는 합성 명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합성 명사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고유어와 네, 고유어가 결합했을 때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쓸 수 있고 고유어와 한자어가 나왔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인데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했을 때 얘가 안 돼요. 근데 물론 예외가 6개가 있어. 네, 그래서 요 예외 6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에 내긴 냈었고요. 네, 근데 이제는 요 케이스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긴 할 텐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단어들을 봤을 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발음을 해보시면 사이시옷을 빼면 얘네들이 발음이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곡간, 착간, 택관, 숫자, 횟수, 새빵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숫자라고 할 수 없잖아. 그치? 회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 요거는 좀 이따가 표시해서 어느 부분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2번째 원칙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 완전 쪼그려가지고 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야 됐다. 바로 얘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요 케이스가 됐건 요 케이스가 됐건 둘 중에 하나라도 일어났어야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긴 할 텐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고래하고 기름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라면 어떻게 발음됐어야 합니까? 네, 얘는 고래 어떻게? 끼름이라고 돼야죠. 너 되게 잘했어. 그치? 네. 자, 선생님이 결합한 지점에서 뒤에 자음이 나오게 되면 네, 얘 경험만 해달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고래 끼름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 싫은데? 라고 하고 그냥 고래 기름이라고 해버린 거야. 이래도 되나요? 네, 이래도 돼요. 왜? 사이쇼 현상은요 수의적 현상이라는 말을 써요. 수의적 무슨 말이냐면 랜덤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이래서 그게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수의적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자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되게? 라고 묻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올 거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앞부분의 내용들이 쭉쭉쭉 다 적용이 되다가 여기에서 안 됐어. 그럼 너는 탈락이죠. 왜? 3번이 안 된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3개가 모두 지켜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조건이 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19년도 6월에서는 선지를 4개를 만들었었는데 A, B, C, D로 해서 근데 그게 요 얘기를 2개로 쪼갠 것 뿐이에요. 이게 2개니까. 그래서 뒤에가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니은이 덧나서 소리 나는 경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요런 케이스였어요. 뒤에 자음이 오는지 모음이 오는지 요것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네, 근데 어려워 보여요. 네, 그래서 쫄지 마시고 이거 지금 엄청난 거 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달달달 외워서 시험 때마다 틀리고 시험 때마다 헷갈리고 많이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교재에서는 내용들 중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맞춤법 조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자음이 연결이 됐을 때, 그죠? 네, 이렇게 경험화되는 것, 요거랑,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용격도, 뒤에 이제 자음이 이어지는 케이스,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 시옷이 붙은 단어에 대한 조항도 아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2개 이어졌을 때, 경험화되는 케이스인지 니은 첨가인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된 소리로 나는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지금 실제 맞춤법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따와가지고 보기에 그렇게 출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왜 나왔는지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발음법을 기억해 두신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두 음절로 된 한자 여기 별표해 두시고
요 6가지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빼면 한자와 한자끼리 결합인데도 의미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넣어줘야죠. 그래서 예외로 얘네들을 뺐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발음되는 것들까지도 한번 케이스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지금 요 내용 아마 여러분들 몇 번을 외우느라고 굉장히 끙끙대고 어려워하셨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19년도 6월 문제까지 바로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사이시옷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추격과 첨가, 탈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격과 탈락 사실 첨가는 우리가 했고요. 얘네들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얘기들 아니니까 한 번씩만 개념들 보시면 뭐 크게 실수할 부분은 아닙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만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알죠? 거센 소리가 아니었던 애들이 거센 소리 되는 것인데 얘네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 울림 소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사 소리들이 모여서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발음해보시면 알겠지만 그흐 하는 거나 크 하는 거나 결국에는 발음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음운이 만나서 얘가 새로운 다른 음운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축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예시들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놓고 뭐 안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의만 잘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네, 보면 되게 이제 놀랬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요게 이제 발음이 잔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축약으로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읗과 시옷이 만나서 쌍시옷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축약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축약은 지금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 지금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얘는 지금 경음화 됐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분석하셔야 됩니까? 얘는 탈락이고요. 그지? 여기서 먼저 탈락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교체된 거죠. 경험화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막 히읗시옷을 막 합쳐가지고 뭐 축약을 뭐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문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음 축약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거센 소리 되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개념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축약인데요. 모음 축약을 모음 축약과 탈락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개념만 기억하는 것보다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사실 모음 축약과 모음 탈락은 얘네는 다 표기에 반영이 되거든. 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네, 얘네들의 특징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보면, 보다에다가, 그지? 네, 여기에다가 아서가 붙은 거야. 연결음이 아서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서가 되고요. 그지? 그리고 가다에다가, 그지? 아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가서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네, 얘는 지금 두 개가 그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게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얘는 축약이 맞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남았잖아. 그지? 그럼 뭐야? 탈락이지.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기에 반영되니까 실수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알겠지? 네, 이렇게 케이스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탈락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탈락은 모음 탈락도 같이 정리를 했잖아요. 모음 축약과. 그래서 여기는 별로 안 어렵고 자음 탈락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 탈락에서도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자음근 단순화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음이 단순하지 않았던 애가 단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네, 그럼 그거 맞춰서 쭉 보시면 되는데 외워라 라고 선생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지. 그지? 네, 그래서 또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얘예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되게 어려워하죠.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넓다예요, 넓다예요? 그럼 둘 다 맞는 것 같거든. 그지? 네, 얘는 넓다가 맞아요.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네, 근데 원칙이 아닐 수도 있나? 네, 그런 애가 있습니다. 누구요? 얘가 있어. 그치?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사이시옷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죠? 네. 벌다 아닙니다. 알겠지? 그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국어에서는 한 음운만 종성에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밟다도 말이 되는 것 같고 밟다도 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얘는 밟다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게? 그치? 이거를 기억해야 얘가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죠. 오케이? 자, 얘는 선생님이 분명히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원칙이고 얘가 예외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해보니 얘는요, 비교할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런 애요.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고민에 빠져. 그지? 네. 이게 발단가, 박단가 이래가지고요. 그죠? 그럼 이거와 또 비슷한 애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 있어요? 요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애도 있어요. 그지? 네. 다 헷갈려. 미치겠지. 그지? 네. 자, 말단지, 막단지, 일단지, ik단지 다 헷갈리게 될 텐데,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전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굳이 한글 맞춤법 이런 데서 예외까지 만들겠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요 한글 맞춤법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국문과에서 필수 전공 과목 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었었는데 와, 너무 싫었었어, 나는. 왜냐면 그 한글 맞춤법 수업에서는 매번 매 시간마다 교수님이 꼭 이 맞춤법 조항을 좀 딴지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고 이 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달래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달래요. 그럼 교수님이 대답해 주시겠다고. 왜냐면 이제 그분이 무슨 어디 그 맞춤법 학회 뭐 이런데 학회장 뭐 이런 건 되게 높은 직이셨었어요. 그래서 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 난 정말 수동적인 학생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외우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자꾸 딴지를 걸라고 하니까 어떻게 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막 질문을 막 만들어서 가. 근데 문제는 그러면 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선생님이 또 막 개소리라고. 그러면 이제 또 나는 또 이상한 소리를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집에 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A뿔은 나왔어요. 네, 줄기차게 또 질문해서 그때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예외나 이런 조항들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으면 이 맞춤법 조항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때 공통되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수님이 가셔서 발표를 하시는 거지. 네, 가셔서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 케이스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걸 여러 번 했을 때 증거도 있고 이러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보시면 헷갈리잖아. 얘는 이런 단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어서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요 헷갈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둘 다 발음하지 마라 라고 된 거예요. 이제부터 안 헷갈릴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예외가 되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얘는 박다고요. 얘는 막답니다. 네, 읽다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리을 기억은 리을을 읽는 게 원칙일까? 기억을 읽는 게 원칙일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요 맞춤법 조항에서 항상 리을 비음 나올 때 단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어는 이렇게 발음한다 라고 해서 예외로 뺀다라는 걸 아마 매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 말은 뭡니까? 네, 너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었었어요. 얘는 원칙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얘도 여러분들 발음 편하게 하려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던 거야. 뒤에 요렇게 기억으로 이어지는 애가 올 때는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그러면 그냥 연음해서 왜냐면 얘가 발음이 되잖아요. 밟고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연음해서 발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얘 이거 봐. 네,
요렇게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얘만 유일하게 기역으로 끝났는데 기역으로 시작해? 아니, 그럼 그냥 이어서 해. 이해했죠? 읽게, 밝고, 밝게 이렇게 발음된 거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전체적인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다 편한 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의사소통 분명하게. 이거의 원칙에 맞춰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워가면서 이게 다 외울 거구나 이러면서 보지 마세요. 오늘 지금 영상 다 보고 나서 외울 게 뭐가 있었어? 그치?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한 것들 가지고 케이스 보니까 그러네. 야,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그냥 감탄하고 끝냈으면 되는 일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뭐 기호, 시옷이나 이런 애들, 목이나 안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발음하면서 어렵지가 않잖아. 그지? 그런 애들은 한번 쭉쭉쭉 읽어보세요. 이거 이제 문법의 끝 가지고 맞춤법 조항을 다 써놓으니까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 아 이거 진짜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외우면 좋고 외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쭉 읽으면서 내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개념들, 내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은 형광펜으로 쭉쭉쭉 해요. 체크해. 너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했다가 두 번째도 또 헷갈려. 아유, 주황색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했다가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광펜 안 칠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세요. 나름 그래도 선생님 내신에서 전교 1등 계속 놓치지 않았던 공부법입니다. 대학교 가서도 과 수석 놓치지 않았던 공부법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8년도 6월에 언찌나 물고 그다음에 뭐 널레 이런 발음들을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만 발음해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자음근단 순환은 요 표 핵심이에요. 별표해 두시고 꼭 여기 나온 케이스들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을 탈락인데 리을 탈락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별표해 두시고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얘만 유일하게 표기에 반영이 돼요. 무슨 말이야? 되게 아들과 님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드님이라고 해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님이라고 하지 않고 따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기 자체에 그냥 리을을 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들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단어들, 뭐 따님이나 마도 뭐 이런 애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어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미에서도 울다와 짖다가 합쳐졌을 때 울짖다라고 하지 않고 우짖다라고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해당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네.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약간 직업병이에요. 선생님이 어려운 거 얘기할 때도 어렵지 않다고 하고요. 쉬운 거 얘기할 때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냥 다 쉬워. 알겠지? 네, 다 쉬운 거니까. 우리 그리고 한국에 계속 사실 거라면 웬만하면 국어는요. 문법을 기본으로 잘 갖추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읗 탈락. 이런 거 잘 써야 돼. 그지? 네,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이런 거. 그죠? 네.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그지?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자로, 또는 인스타로, 유튜브 뭐 댓글로, 어디 이제 좀 표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되게, 비타민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이런 게 이제 좀 보이면 학생들이,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러면 이제 또 굉장히 서로 서먹해지는 거죠. 몰라, 도대체. 그치? 네, 미혼입니다. 이러지 마. 네, 굉장히 지금도 외로운 상황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히읗 같은 경우는요, 왜 헷갈리냐면, 이렇게 써도 나 흐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네. 이렇게 써놔도 발음상에서는 아까 리을 탈락은 유일하게 자음 탈락들 중에서 표기에 반영이 되는 애야. 걔 빼고 나머지는 표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다가 어렵고 넓다가 어려웠던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놓지만 발음에서는 나으세요잖아요. 그치? 히읗을 빼고 발음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 제발 이건 좀 헷갈릴 만한 건덕지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음 법칙입니다. 네. 그 다음엔 두음 법칙인데 사실 두음 법칙은 선생님이 교체만 탈락해서 둘 다 써놨어요. 왜냐면 달라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예시들을 쭉 써놨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근로라고 할 때 이 로는요. 힘쓸 로자입니다. 근데 얘가 앞으로 오게 되면 노동이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녀 같은 경우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요 한자 정도는. 근데 얘가 앞으로 오면 여자가 되잖아. 그치?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뭡니까? 얘는요, 교체에 해당이 되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요, 초성에 이응으로 왔으니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해서 둔 거지, 얘네들은 지금, 똑같이 두음 법칙이에요. 네, 근데 같은 파트로 보실 수 없으니까 분류만 해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음 탈락입니다. 뭐 사실 탈락이라고 했지만 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동음 탈락들 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음이 탈락하면 다 모음 탈락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모음 축약과 탈락 비교할 때 가서 같은 경우 걔는 동음 탈락이잖아요. 역시 모음 탈락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탈락을 따로 빼서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얘가 이 뒤에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 활용해서 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얘가 모음 탈락 중에서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탈락이라는 멘트를 써놨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쵸 뜨다가 어가 붙어가지고 떠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탈락에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 얘가 규칙 활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이어서 쭉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쭉 설명했었던 거 아까 사이소리 현상들을 다 설명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첨가 한 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첨가에서는 쭉 얘기들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뭐라고 음운이 뒤에가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뒤에 나온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이 될 때요. 그죠? 네, 이때 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을 지금 첨가해서 이 구분 지점을 나눠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자음에서는 니음 첨가만 인정이 되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걸 빼먹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요거 설명은 다 했었는데 아까는 사이시옷과 비교하느라고 자음 첨가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모음 첨가도 있습니다. 발표해 두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학생들이 틀렸었거든요. 뭐였냐면 2015학년도 수능 A형 문제였습니다. 기 플러스 어가 기여가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피다에다가 어가 붙었어. 그리고 살펴가 됐어요. 요렇게 됐어.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항상 묻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뭐가 다릅니까? 완전 다른데? 그죠? 뭐가 다른데? 네, 여기에서는 이하고 기 그대로 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어에서 여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는 뭡니까? 이 플러스 어거든. 그치? 여기에 지금 없던 반모음 이가 들어갔다고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반모음 이 첨가죠. 그치? 얘는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살은 그대로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합쳐져서 이하고 어가 그래서 표가 됐잖아. 그죠? 완전히 달라. 얘는 축약이라고. 괜찮아. 문법 처음 보는 너라면 지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는 너라면 실수하면 안 돼. 알겠어? 이거는 기본이야. 그리고 15학년도 수능 A형이잖아요. 정말 좀 기본적인 문제들 나올 때였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잡아놨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가까지 지금 전체를 다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의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개념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된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모음의 조화나 뭐 이화나 이런 개념들을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사실 모음 조화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모아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화는 기본적인 문법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표현에 특이한 어떤 효과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냥 교육과정상에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지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까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이렇게 개념들 싹 정리를 하시고 1회독이잖아 너 지금 그지? 네, 그래서 1회독 하실 때는 개념 쫙 본 다음에 파란색 문제 먼저 푸세요. 네, 그래서 모의평가 문제들을 한번 쫙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요. 2회독 할 때는 이제 개념이랑 문제까지 싹 다 정리가 됐으니까 수능 문제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풀고 다 맞췄으면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맞은 다음에도 개념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강의가 돼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교재에 나왔었던 앞에 나왔던 개념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번씩 정리를 쫙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문법은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정리를 해야 하나요? 네, 그리고 제가 겨울방학 때 문법을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문법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그 대신 처음에는 시간이 이렇게 되게 많이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래봤자 아마 일주일 내로 끊으실 수 있으실 거고 이렇게 해서 문법의 끝 한 번을 일주일 만에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푸실 때 또 한 번 보실 때는 일주일이 안 걸릴 거예요. 그 반도 안 걸릴 거거든요. 왜냐면 네가 차근차근 개념들 다 정리해서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그러니 두 번 반복하실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뭐 15일, 20일 이런 식으로 문법 정리하는 날 이렇게 딱 정해두시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수능 직전 정도 됐을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할 때 한두 시간이면 문법 전체 요 정도였어 라고 해서 안심하고 시험장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번까지 예쁘게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 사실 굉장히 멘탈 잡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법의 끝이 그런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이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